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오면 과연 한국 국민들의 의식은 이번에도 또 평양 갔을 때, 판문점 선언했을 때, 또 북한 사람들이 평창 올림픽에 왔을 때처럼 또 붕 떠가지고 헷가닥 할 거냐. 이 북봉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못 버리면요, 저는 한국이 지금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점심때인데 영등포에 있는 한 식당이 제법 크더라고요. 한 사람 와서 밥 먹고 갔고, 어제는 4사람 왔다. 한 사람 와서 추어탕 먹고 갔다. 자, 손님이 그렇게 없다고 난리인데 북봉에 우리가 취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북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거나 한국 경제가 북한 때문에 나아질 게 있습니까? 북한 때문에 같이 망할 염려가 더 커지지요. 그건 여러 군데서 북한 때문에 망할 염려가 큽니다. 하나는 북한에 지원해 주다가 허덕허덕 하다가 망할 수 있죠. 독일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서독의 그 경제력으로 동독을 감당을 못해서 독일이 한동안에 15년 정도를 불황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독일의 당시 이 총리가 개혁을 했죠. 3인당의 총리가요. 그래서 노동개혁을 하고 하면서 겨우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과연 지금 한국이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가? 자, 국내에 일자리를 국가 주도로 창출한다고 돈을 저대 써대면서 북한에 주고도 또 경제력을 유지할 그런 수준이 되는가? 또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북한 놈들이 얼마 전에 뻥을 치는데, 그래서 한국 경제를 살려줄 사람이 자기들이라고 황당한 소리까지 했어요. 북한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협력을 했을 때의 결말을 보여주는 게 개성공단에 있다가 쫓겨난 기업체들, 또 금강산 관광 사업에 목을 걸었던 현대 아산, 지금 현대 아산이라는 게 흔적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주영 씨가 저는 자기 아들 한 명한테 대북 부분을 몰아주면서 정권과의 관계를 타개하면서 나머지 아들은 살리면서 지금 그 죽은 자살한 정몽규 회장 그리고 그 부인 현정은 지금 거기에 현대 아산 사업이라는 걸 남겨줘가, 이 사람들은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이제 끌려가는 게 20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20년이에요. 20년이면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변할 건데 지금 북한과 관련된 그 일에 미련을 못 버리고 겨럭이 되어버린 겨럭이,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자, 북한의 무슨 광물이고 북한의 관광 자원이고, 북한이 관광이 뛰어나 본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관광 자원, 일본만 가도 수두룩하게 있고, 일본이 북한보다 관광 자원이 훨씬 더 좋고 많습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그러면 관광이 못하냐? 좋지요. 그래서 인프라가 불편하고 위험한 북한에 누가 관광을 하러 가겠느냐? 그 다음 또 하나 봅시다. 자, 북한에 무슨 희귀 광물이 많이 있다는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보면 이 산에 산맥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북한의 식생이 그대로 중국, 러시아에 가고 있고, 북한에 사는 곰이나 호랑이나 사슴이나 늑대나 여우가 있다면 그것이 중국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북한 땅 밑에 있는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 땅 밑에 다 있어요. 그러면 북한에 개마고원 일대와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의 산에서 희귀 히토류가 나오고 뭐 금덩어리가 나오고 다이아가 나오고 희귀 광물이 나와서 그 주변이 희귀 광물의 집결지라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만약에 북한에 진짜 이 좌파, 친북 좌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땅 밑에 뭔가 거대한 게 묻혀있는 엘도라도라고 하면,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백두산이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반대쪽 중국 부분에는 전부 구멍을 파가지고 다 희귀 강물 캔다고 난리가 나야 될 건데, 그 근처에
각종 광산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중국 사이드에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중국에 저런 종류의 산은 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들기야 들었겠죠. 한국도 땅 밑에 파면 뭐든 들기야 들었죠.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걸 파서 캐가지고 도로 닦아서 기차나 배에 실을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하면 제일 흔한 게 석회석이잖아요. 시멘트 만드는. 그런데 이 석회석 이 공장들이 특정한 데만 있는 게 뭔가 하면 그거 일단 파내기 시작하면 환경오염 문제가 시비가 걸리기 쉽고 또 그까지 철도나 이런 것이 나져 있어서 옮길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뭐 투자? 북한에 투자를 했을 때 삼성이나 LG나 SK가 북한에서 뭘 빼올 수 있겠어요? 돈이 없는 나라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SK의 이득이 뭐가 있겠냐는 거야. 없습니다. 소비력이 있어야 이득이 있지요. 그래서 북한과 통일이 한국의 대박이다. 통일 대박이라는 말이 희대의 사기입니다. 과거 무슨 생각으로 통일 대박이라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런 말을 가지고 지금 친북은 통일 대박이란 말을 보수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통일 대박 맞다고 또 언제부터 존중해 줬다고 구치소에 넣어놓은 주제에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과 해서 북한은 얻을 게 확실히 있죠. 자, 남쪽의 군사적인 어떤 준비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이미 얻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정부가 향후 5년간 대북 관계 정책의 틀로 삼겠다라고 어제 공개한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안을 보면 이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을 담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에 보면 비핵화에 단계적인 접근을 해 가겠다라는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말이 들어있고 또 5대 원칙이라는 것을 세워놨는데 그 5대 원칙에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즉 자주 이야기를 북한 말 비슷한 걸 넣어놓고 4대 전략의 가장 첫 번째로 단계적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단계적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대북 제재 완화보다 미국이 선 비핵화 조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는 단계적인 접근을 이야기를 하면서 경협과 북핵의 선순환, 즉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이 비핵화된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담고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 지금 철도 착수식, 착공식이 아니고 착수식이라는 겁니다. 착공식과 착수식이 뭐가 다릅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4부에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걸 보면 평양에 15만 환대를 받았으니 여기에 버금가는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다. 김정은이는 아직 온다고 말도 안 했는데 준비는 이미 다 하고 자빠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의 고민이 한라산을 방문하는가, 국회 연설을 하는가, 또 김정은이 원하는 KTX를 한번 태워주는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만 하면 답방 준비를 다 할 수 있다면서 결정된 게 아니라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다 하겠다. 그래서 지금 워크힐 W 호텔을 다비아놨니 에스턴 하우스를 배워놨니 하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김정은의 개인 경호팀만 100명인데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만약에 이렇게 방한을 하게 되면 비밀리에 이동하기가 경호원들이 많아서 어렵고 보수단체의 반대 시위가 격렬해질 것 같아 북한의 부담감이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최근에 인천경찰청장을 서울청으로 이렇게 전보시킨 까닭이 김정은의 답방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이 원청장이라는 사람은 서울청 101 경비단장, 이거는 이제 청와대에 경비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서울청 경무부장을 지낸 경무 담당 전문가라는 거예요. 또 평창 올림픽 기간에도 강원청장으로 있으면서 또 경비 문제를 치안을 총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오는 문제를 가지고 경찰청장 인사까지도 고려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기가 평양에 가서 능라도 경기장에 15만 명한테 무슨 체조 본다면서 얼마 전에 그런 거 하는 애들 몸에 뭐 병났다 이야기도 있더만요. 그런데 자, 자기한테 15만 앞에 연설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고 막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느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를 내려오면 국회에서 연설을 시켜야 되는데, 국회가 아니면 어디 한국 사람 15만 명을 김정은이 왔다고 모여라 하면 종북들 다 끌고 모아서 한번 종북 시연회를 하지요. 여의도 광장에 김정은이 왔다 하면 한국에 종북 다 모여라 하면 15만 명은 훨씬 더 되잖아요. 그러면 뭘 고민할 거 있어요. 문재인이 한국에 종북 다 모여라 해서 백두칭송 대회를 직접 열고, 예? 그 여의도에서 한번 하든가, 안 그러면 15만 명 모일 장소는 없으니까 여의도에서 하는 게 제일 낫겠네. 여의도 광장에서. 그래서 지금 야당이 현충원에 헌화하고 유족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나. 오지 말아야지요. 한국당이 안 되는 건 저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라산 방문이 최우선이다. 김정은이 KTX를 타고 싶다 해서 그걸 고려한다. 자, 김정은이 답방할 때 제주로 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라산 백록담을 한국에 온다 하면 반드시 헬기로 가겠다 해서 지금 원희룡 지사 주도로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희룡이 이 사람 앞으로 한국당이 받아주면 안 돼요. 네? 이런 자들도 받아가지고 또 좀 있으면 한국당의 대선 후보라고 기어 넣을 겁니까? 자, 제주도에 저거 모친 생모 교영이의 부친인, 또 심지어 그 김정은의 외조부인 고경택이가 제주도 출신이라서 김정은이가 이 제주도에 상당히 밀착하고 또 저거 의미를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하고 지금 물밑에서 뭔 소리가 오고 가는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호텔에 총리 만난 정상회담 직후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정은이 답방이 연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 여성이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뉴질랜드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물으니까 우리는 세계적으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도 강력히 지지해왔다. 유엔 전력 제공 국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유엔 대북 제재를 준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2008년 이후에는 더 이상 원조를 안 하고 있다. 비핵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뉴질랜드 총리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뉴질랜드도 참 총리 정신이 바로 바뀌었네요. 한국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엿을 먹였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오는데 3대 변수는 반대급부, 즉 한국에서 뭘 받아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종전선언이나 철도 착공식도 못 하는데 김정은이가 온다고 지금 경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을 받아갈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종전선언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남측 여론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김정은이가 9월 평양 정상회담에도 태극기 부대를 이해한다며 보수 세력에 신경을 쓰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김정은이 와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져서 사상자라도 놓으면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거고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보일 거다. 지금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또 준비 시간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신과 같은 김정은이가 한국에 오는데 답사를 와가지고 김정은이가 먹고 자고 하는 부분을 사전에 경호부터 음식까지 전부 답사를 해야 될 건데 지금 김영철 등 강경파들이 지금 이런 부분을 만류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은 4월 판문점 회담 때 김영철을 가리켜서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북한이 이 답방 관련 협의를 지금 한국과의 어떤 라인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확정적인 말을 전혀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을 또 한 1000명 불러 모아서 쇼를 하려고 하는 프레스 센터도 지금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온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 18일, 20일 사이에 북한이 일정을 비워놓고 있고 온다면 여기가 지금 시간이 가능한데 자 워커힐도 지금 한 개 층을 다 비워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타워에도 13일, 14일로 사람 받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또 박지원은 어제 텔레비에 출연해서 13, 14일 남산타워 예약은 이미 지나가는 이야기고 워커힐 호텔 몇 층을 비워놨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김정은이 한국에 왔을 때 김정은을 직사 모시듯 하면서 그 앞에 굽신거리면서 그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북한이 도발한 것을 사과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다수가 김정은 방문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문 정권이 김정은을 데려다 와서 전 세계에 또 정치쇼를 생중계해서 김정은의 이 답방이 마치 문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또 국민들이 평화가 온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할 것이냐? 저는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정권은 너무나 과하면 미치지 않은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모르고 있어요. 북한과 관련되는 쇼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겨워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지금 먹고 살고 하루하루가 고달픈데 지금 도대체 무엇하는 짓이냐. 국가라는 것이 김정은이밖에 없냐. 북한밖에 없냐. 국가는 한국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북한에 대고 저렇게 북한에만 매달리면서 안달복달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다. 북한 문제 말고 풀어야 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문제들 또 각종 사회적 대립에 관한 문제들 더 나아가서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문제들 또 앞으로 이 한국의 미래에 관한 문제들 또 한국 사회의 불공정에 관한 문제들 노조 문제, 기업 구조조정 문제 숱한 것들이 지금 쌓여 있고 지금 노조가 민노총이 폭력적으로 변해서 온갖 행포를 부리고 있는데도 이런 것을 다 그냥 내버려 둔 채 그냥 김정은이 한테만 매달리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와중에 김정은은 답방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민생 행보라 하면서 지방에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12월 17일이 김정일이 사망 7주기이기 때문에 유훈을 강조하면서 추모 분위기 조성에 지금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김정은이 오는 문제에 대해서 뉴질랜드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니까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달렸어요. 진짜 이 XX가 우리나라에 대해 걱정하는 거 떠드는 거 봤냐? 허구 어느 날 북한 타령만 외국 나가서 시다발이 노릇까지 하고
국내는 아마추어들한테 맡겨놓으니 이렇게 개판이 나는 건데 한숨만 나온다. 사람이 완전 이중성을 가지고 사는구만. 얼마 전까지 남산타워와 호텔을 통째로 예약해 놓고선 답변이 불투명하니 또 마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냐. 역대 최악 대통령을 네가 경신한다. 중국 가서 혼밥 처먹고 체코 유럽 가서 왕따당하고 트럼프 30분 면담하고 욕먹고 쩝쩝쩝 거리다가 뉴질랜드 가서 또 헛소리 하다가 여자 총리한테 개망신 당해도 오직 부부 동반 세계 여행이나 국민 세금으로 다니면서 북한이나 대변하고 한국 경제 어려운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최악의 대통령을 뽑은 무식한 국민들. 자, 이 지금 국민들이 여자 뉴질랜드 총리만 못하네. 비핵화가 먼저라잖아. 말 빙빙 돌려서 결국은 김정은이한테 굽신거리는데 주먹질 난다. 자, 기자들이 자꾸 북한 얘기만 물어보고 기사로 올리고 악플러들이 북한 그리고 북한을 사랑하는 게 누구냐. 자, 그러면서 심지어 메르켈에 이어 영국의 메이에 이어 또 여자 정상한테 까였네. 해외 여자들 안보판이 더 낫다. 개망신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앞에서 이렇게 할 말 했어요. 근데 한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밖에 지금 말하는 게 없습니다. 나라가 거의 무너져 가도, 나라의 국방 안보가 해체돼도, 해외 통상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한국 사회에 문재인 케어 좋아하다가 의료보험이 오르고,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가고, 일자리가 없어져 가도, 그냥 돈 몇 푼 풀어가지고 그냥 한두 달짜리, 하루 이틀짜리 일자리 늘려가면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고 뻥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넘겨가고 있어요. 제가 국민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김정은이가 오는데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해줄 겁니까? 자, 김정은이가 온다면 전부 길거리로 나가서 돌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누구한테 던져요? 같이 던져야 됩니다. 둘 다 맞아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게 북한 비위 맞추고 친북 종북들 비위 맞추고 북한 끌어다가 수백 수천억 돈 써가면서 잔치하라고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급사입니까? 시다발입니까? 정말로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제 뉴질랜드까지 가서도 개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냥 들어오지 말고 딴 나라로 그냥 가길 바랍니다.